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구독자 여러분. 저는 SK 이노베이션에서 지크 엔진오일 그리고 산업류 이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병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토기어 채널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엔진오일에 대한 심층 있는 내용들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또는 좀 깊이 있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SK 이노베이션 소속이고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윤활유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 브랜드인 잘 아시겠지만 지크가 런칭된 해가 1995년입니다. 그럼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그룹 3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넘버1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룹 3에서 만족하지 않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또 그룹 3 플러스 그룹 3보다 더 뛰어난 품질의 윤활 기유를 생산하는 등의 한국 윤활유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메인터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일이다. 네. 그럼 어떤 엔진 오일을 언제 교환을 해서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뭉뚱그려 설명하면 힘드니까 네. 하나하나씩 먼저 엔진 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이 컨텐츠 준비하기 전에 질문을 좀 추가를 해봤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합성유 네. 그리고 광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합성유, 광유. 사실 그 용어 그대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자면 광유, 결국 미네랄 오일, 미네랄로부터 만들어진 오일, 합성유, 고분자의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일.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윤활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유와 합성유의 분류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마케팅 요소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윤활 기유의 분류 1, 2, 3, 4, 5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약간 미루시고 답변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이냐 네네. 아니면은 합성을 해서 만든 오일이냐로 네네. 나뉜다. 네. 일단은 그거겠죠. 네네. 그러면 광유하고 합성유하고 당연히 뭐 추출한 상태 그대로보다는 뭔가 합성한 게 더 좋다다. 네. 이게 더 비싸고 고급이다. 네. 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합성유, 합성 오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합성유든 광유든 만들어지는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80% 정도의 기유와 20% 정도의 첨가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80%를 차지하는 기유를 광유를 썼느냐, 합성유를 썼느냐에 네. 따라서 광유, 합성유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유가 80%라고 하면 네, 베이스 오일,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중이 80%니까. 네, 물론 뭐 첨가제 20%도 중요하겠지만. 네, 기유 그룹 1, 그룹 2, 그룹 3 여기까지가 광유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베이스에서 생산된 거고 차이는 그룹 1의 경우에는 정제를 거의 거치지 않은 그 상태를 그룹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룹 2에서는 거기에서 윤활의 성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저온 성능에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화 성능에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만 일부 걷어낸 좀 더 정제를 잘한. 네. 네. 원보다는 그룹 3부터는 합성유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합성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가 촉매를 이용해서 실제 분자들 중에 이제 윤활에 안 좋은 분자들을 바꿔줍니다. 저온에 안 좋은 분자의 구조가 있으면 저온의 분자 구조를 저온 성능이 뛰어나도록 촉매를 이용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산화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는 분자는 뭐 고리를 끊어준다든가 이중결합을 이제 포화시켜 준다든가 하면서 고급 윤활 기유로서 어울리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공정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그래요? 경우에는 그룹 3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룹 1, 2, 3는 네. 우리가 보통 원유 정제할 때 그 하이드로 크래킹 하면서 네. 등유하고 경유가 추출되고 난 베이스 오일에서 다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 2, 3가 공정에 따라서 1은 가장 기본이고 네. 2는 뭐 약간 불순물 정도만 정제를 한 정도고 네. 그 다음에 3가 합성유에 맞게
특성, 분자 구조까지 조정을 해서 네. 끌어올린 네. 그 기후가 그룹 3라는 말씀이시죠? 네. 윤활유뿐만 아니라 모든 유체들은 온도에 따른 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물도 그렇고요. 모든 네네. 유체들이 그런데 윤활유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작하고 있는 엔진들은 대략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온도에서 특정한 점도를 가지게 되면 되는데요. 문제는 항상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정상 온도를 100도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100도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 상온 20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외부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하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영하로도 네. 내려갈 수 있고요. 근데 이 윤활유가 그 온도 영역에 따라서 점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엔진의 윤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윤활유에서는 점도 지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윤활유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데요.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의 폭이 작다.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정상적인 점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가더라도 그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윤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점도 지수라는 게 있고요. 네. 1, 2, 3로 올라갈수록 점도 지수 120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점도 지수를 하나의 성능 지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끌어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3까지는 그런데 네. 더 높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4, 5가 있단 말이죠. 네, 네. 요거는 어떤 성분의 기후들입니까? 그룹 4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AO, 그러니까 폴리알파 올레핀이라고 해가지고 합성 기후입니다. 이거는 천연가스에서부터 이제 에틸렌을 가지고 그 에틸렌 분자들을 원유를 시추를 하게 되면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네. 또 원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천연가스는 또 따로 관리를 그렇죠. 따로 네. 판매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다른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 천연가스로부터 에틸렌을 합성을 하고 음. 그 에틸렌에서부터 다시 필요한 PAO를 합성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스 오일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네, 확실히 많은 에너지와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품질은 더 뛰어나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비싸서 특수 목적의 윤활유 또는 뭐 최고급 제품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됐었던 현재도 레이싱 용도나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굳이 풀 PAO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수 목적 용도 정도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 오일 그 성분표를 보면 네. 그 PAO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네, 되게 강조되고 네, 있죠. PAO 해놓고 네, 100% 네, 신세틱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은 PAO가 100%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 잘 봐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복잡해서 네. 사실은 저도 이 라벨만 보고는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네. 다분히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00% PAO, 풀 PAO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그냥 PAO가 일부 적용이 되어 있다.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정도인가요? 적게는 3%부터요. 3%요? 네. 완전히 PAO 맛이네 이건? 뭐 PAO 첨가? 그러니까요. 네. 야, 너무한데? 네, 마케팅의 목적이 아니라면 PAO는 딱 필요한 정도만 딱 쓰는 게 아. 그 회사의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분자 구조가 필요한 기능성을 네. 빌트업 시키는 그 정도만? 그렇죠. 그렇군요. 자기가 필요한 정도까지만 그런 PAO 같은 합성유를 적용을 해서 메이크업 하는 게 맞고요. 저희 지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베이스 그리고 유베이스 플러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PAO의 저희 레이싱 제품과 같은 특수 목적의 윤활유가 아닌 다음에는 풀 PAO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독으로 기유를 사용한 제품들은 정말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잘 보셔야 되겠네요. 저희 레이싱 제품에서도 네. 기후의 PAO가 다 쓰여 있지만 네. 일부 기후의 PAO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이라는 그룹 5 기후가 또 그 들어있거든요. 에스테르 성분하고 비슷한 네, 기능을 에스테르의 하는? 단점을 네. 극복한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 에스테르가 그 물에 반응, 그 역반응을 하잖아요. 네, 잘 수분에. 아시네요. 네, 잘 그거를 약점을 극복한 소재를 사용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엔진이라는 그 하드웨어 자체가 밀폐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여와서 폭발을 시키고 이제 출력을 얻는 그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엔진 오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외부에서 유입된 수분들이 결국은 엔진 오일에도 섞여서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에스텔의 약점이 수분에 약하다는 가수분의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산화가 빨리 단점이 진행되니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높은 수준의 가수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기유가 그룹5 기유에서는 아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이고요.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비싼 합성유가 반드시 좋기만 합니까? 일단 질문에 네.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는 건 네, 산업에 있어서 네.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건데 네네. 그래, 가성비는 그렇다고 치고 네. 기능적으로 무조건 좋으냐. 비싼 게 좋으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게 PAO와 같은 이렇게 고급 기유 또는 그룹3 플러스가 들어있는 고급 기유가 적용이 된 그런 오일들이 좋으냐라고 물으시면 그렇겠죠? 네. 네, 좋습니다. 아. 다만 여기서는 또 저희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항상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게 상충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고급 기유를 적용을 한 고급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제품을 한 번 넣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6개월마다 한 번 갈아주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째 후자. 네. 자기 차량과 자기 운행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갈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레이싱에서 에스테르를 사용하는 이유가 네.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네. 한 번 쓰고 네. 있는 성능 최대한 발휘해서 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에스테르를 많이 쓰는데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명까지도 좀 고려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직장인들은 한 번, 네. 아깝죠. 이 리터당 3만 원씩 써야 되는데 한 번 쓰고 한 번 네. 경기 뛰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경기 탈 때는 물론 새 오일로 바꿔주겠지만 경기장을 나와서도 계속 그렇죠. 일반 네네. 공도를 탈 때는 주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오일을 만들고자 이 지크레이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PAO 같은 경우에 이 진동이나 소음 전달력이 좀 있어서 네. 이걸 교환하게 되면 약간 차가 뭐 부르르 떤다든지 네. 약간 좀 시끄러워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뭘로 잡으신 거예요? 소음에 취약하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소음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자의 구조가 일정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진동수 자체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범위를 벗어나면 네. 그 주파수가 뚫고 나가잖아요. 네네. 네. 소음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 외에도 점도지수 향상제라고 하는 폴리머를 저희가 또 엄선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느껴보시면 그 기존 제품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소음 진동 부분도 고분자 첨가물로 잡으셨고, 네. 그 다음에 에스테르에서 문제가 되는 수명 떨어지는 문제도 네. 보완해서 수분 역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엔드 레이싱용 오일보다는 좀 오래 쓸 수 있고 네. 조금 더 진동이나 소음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장점이다. 네, 공도에서도 레이싱 오일들이 레이싱 전용으로 공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오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지크레이싱 제품은 공도에서도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후원사 없이 홀로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좋겠네요. 아마 이 질문을 나중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 국산 제품들이 아무래도 네. 수입 제품들보다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네. 싼 원재료를 적용해서 싼 네. 마이가 아니냐, 저렴한 제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해외의 유명한 오일사들, 뭐 여러 대표하는 글로벌 윤활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저희 SK의 기유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후 시장에 점유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요? 40%가량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40%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데요. 네, 네. 2등은 어디입니까? 2등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 네, 1등만. 1등만. 네. 비료 생산과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에 대한 구조를 아시는 분은 네. 원자재를 생산을 하면 최종적인 공산품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쓰는 데와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윤활유 업체의 개수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메이저
회사들 말고도 정말 마이너한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도 다 자사의 윤활유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비즈니스나 비슷하겠지만 이 바게닝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원재료를 살 때 이 양을 많이 사면 바게닝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첨가제사, 4사의 첨가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첨가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첨가제를 기후는 당연히 저희가 생산하니까 그렇죠. 네, 네. 가격이 좋을 거고요. 첨가제도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첨가제 양이 그 바게닝 파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국산 제품이 저렴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절대 뭐 품질이 부족해서라든가 그럼요. 기술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인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인증 중요하죠. API도 있고, 네. 뭐 NCCA도 있고, 네. 뭐 또 인증 보면 MB도 있고, 네. 뭐 복스바겐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걸 네. OEM이라 그러죠? 네, OEM 교육들. 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인증이 많은 이유가 뭐고, 네. 인증을 왜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인증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지고요. 이것만 해도 거의 1시간 수업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할애하는 부분이 이 인증에 대한 규격, 승인 규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엔진오일에 관련해서는 북미 쪽 규격인 API 규격, 네. 그리고 유럽 쪽 규격인 ACA, 그 다음에 각 OEM사별로 네. 본인들의 하드웨어에 본인들의 엔진에 맞는 승인을 받은 OEM 규격,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자동차사들별로 엔진을 개발할 때, 차량을 개발할 때 오일들을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에 맞는 새로운 오일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받은 오일만이 그 엔진을 사용하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 규격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 되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API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API 규격은 이제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효하는 규격이고요. 네. API 규격은 크게 S로 시작하는 S 이렇게 시작하는 지금 여기 오일 하나 보니까, 네. 여기에 API SP라고 되어 있네요. 네, SP.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S자가 이제 가솔린 차량, 스파크 플러그에 그 S가 들어가 있는 게 스파크 플러그가 들어간 차량용,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용이 되겠죠. 네. 여기 뒤에 나오는 알파벳 P는 뭐 LMNOP 해서 최신 규격으로 갈수록 알파벳이 있습니다. 현재 최신 규격은 P 규격이 현재 API에서는 가장 최신 규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ACA, API, 네. MB, 그 다음에 폭스바겐, BMW, 네. 르노-닛산, 네. 포르쉐, 뭐 PSA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 왜 이렇게 인증이 많은 겁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탑이라는 라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제품 중에 탑티어 제품, 그러니까 가장 많은 승인 규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증탑이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탑티어 제품이고요. 아, 이런 승인 규격을 하나를 추가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만 불 정도가 100만 불이요? 네, 100만 불 정도가 그럼 이게 몇 개지? 몇 개죠? 하나, 둘, MB.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8개니까 네. 거의 800만 불, 거의 100억 이상 인증비를 쓰셨다는 얘기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국산 차량도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차량들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많이 마켓 쉐어를 점하고 있지만 수입 차량들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독일 3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차량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모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어느 차량용 따로 내고 저런 차량용 따로 내고가 아니라 그런 모든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탑티어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증에만 100억 정도가 들어간 오일이랍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통 그 개발 단계나 뭐 인증비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가격에 녹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리터당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게. 네. 유럽 차들의 승차감이 미국 북미 시장 쪽의 차량들과 다른 것처럼 오일도 각 OEM에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 그리고 내구성을 조금 더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된 첨가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연비 그리고 뭐 가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첨가제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국산차를 사용한다 네. 하면 어느 제품이 맞는 겁니까? 둘 제품 가운데. 점도 규격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점도 같은 경우에도 최신 나오는 차량들의 점도 규격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0W20입니다. 그 앞에 숫자는 뭐고 뒤에 숫자는 뭔가요? 그 부분은 저희 오토기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그렇긴 않을까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면 앞에 서운하니까. 0W, 뭐 5W 이 규격은 저온에서도 얼마나 점도가 낮으냐, 네. 저온에서도 얼마나 잘 흐름성을 유지하느냐 네. 이 부분이고 앞에 점도가 낮을수록 저온에도 잘 대응할 수 있고요. 영하의 온도에서도 그 윤활에 필요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 점도는 실제 오일이 정상 온도 약 100도씨 정도에서의 점도의 수준의 숫자가 클수록 점도가 높고요. 20보다는 30이 높고 30보다는 40이 높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될 점도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전에 그 자동차의 스탠다드 점도는 OW30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뭐 5년 내 출시된 차량들은 다 0W20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묽어졌다는 얘기죠. 네. 뭐 배기가스 규제나 연비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뭐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연비 성능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윤활유를 통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부분은 자동차사에서 꽤 관심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윤활할 때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도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근데 점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가 올랐을 때 점도 유지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윤활유 산업 자체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저희 기술력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점도 오일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규격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엔진의 어떤 내구성을 우려하신다던가 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과거 5W30 대비해가지고 0W20이 그 이상의 청정성과 엔진 내구성을 보여주지 그보다 못하진 않다라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좀 더 기온이 같습니다. 내려갔거나 냉간 시에도 좋은 성능이 나오면서 네, 이게 90도, 100도 올라가더라도 문제 없게 맞습니다. 점도를 유지한다. 그게 기술력이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보통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이제 오일샵에 가서 저걸로 갈아주세요, 저걸로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따로 엔진 오일을 구매해서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오일샵에 가서 교환을 하는 방식, 네. 아니면 오일 가서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느 게 더 권장하는 방식일까요? 글쎄요, 좀 오일을 교환하는 그 목적에만 뭐 따르자면 네. 어느 방법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저희 오일들이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지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오일이 어떤 자기가 다니는 샵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오일을 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샵 하시는 분께 양해는 얻어야겠죠. 오일을 사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분도 장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런 오일을 내가 오일을 가지고 와도 뭐 공인만 하고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히 상관은 다른 없겠죠. 분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왜 그걸 추천드리냐면 그 샵에 가면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자꾸 다른 오일을 추천을 해주세요.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안정하고 가시면 저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써보셨나요? 이러면서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걸 모르시나요? 이거 유럽에서 뭐 어디에서 이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니까 네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능에 맞게 타겟팅되고 디자인되지 않은 오일일 경우 네. 비용적인 외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오일은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입된 오일들도 정말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이름만 허황되고 또 가격만 비싼 이런 오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수입 오일들 중에 메이저 제품들은 그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들이 요즘 여전히 그 있습니다. 문제예요. 네, 여전히 있고요. 말하자면 택가리, 통가리 뭐 이런 통갈이 거.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크는 짝퉁이 없습니다. 지크는 다 찐퉁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크로 교체를 하신다면 네. 100% 정품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실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짝퉁인지 진퉁인지 모험을 하시겠느냐? 네. 아니면은 100% 진퉁밖에 없는 기후 점유율 1위 업체. 네. 네, 그러면서 레이싱 제품까지 다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산 제품을 쓰느냐. 네. 확실히 위험이 덜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SK 지크의 기술력을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윤활유의 비즈니스의 꽃은 저는
이제 OEM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반 소비자분들 마켓도 있지만 OEM 비즈니스 자동차사들의 최신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SK가 국내 자동차 윤활유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OEM들과 가장 많은 비즈니스를 현재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쪽과 기술 협력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제품이니까 저희의 기술력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오늘 오토기어 통해서 이렇게 저희 제품을 또 광고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 돌아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